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어떠한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시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두 개의 케미칼을 섞어서 이제 반응이 간다고 했을 때 화학 반응이 시작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만큼 다 진행되고 났을 때 과연 이제 A는 얼마가 남고 B는 얼마가 남고 이렇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예상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학 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A라는 물질을 X 몰 집어넣고 B라는 물질을 Y 몰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응할 만큼 다 하고 나면은 X가 몇 개 남고 X가 얼마 남고 Y가 얼마 그러니까 A가 얼마 남고 B가 얼마 남을 거냐. 그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적으로 얼만큼 반응하고 얼마가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라는 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깁스 자유 에너지는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제 포텐셜, 각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의 포텐셜,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포텐셜은 이제 몰당 자유 에너지인데, 각 반응물의 포텐셜에다가 반응물의 몰수를 곱한 것, 생성물의 포텐셜에다가 생성물의 몰수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이 이제 전체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 깁스 자유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은 어떻다? 정반응이 일어난다. 하지만 G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G가 0일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화학 평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쪽이 더 늘어나거나 한쪽이 더 감소하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리액턴트, 그러니까 반응하는 반응물과 생성되는 생성물의 개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냥 딱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상적으로 이제 반응의 진행 정도를 x축이라고 나타냈을 때, 지금 자 0일 때에는 얘는 이제 뭐냐면은 반응물을 막 집어넣었을 때, 자 1일 때에는 이제 그거 뭐냐 이제 그 생성물이 이제 그 최대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반응물이 제로란, 반응물이 하나도 없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성물이 다시 생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반응물들을 막 집어넣었기 때문에 생성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전혀 안 진행됐을 때는 얘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깁스 에너지를 보통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물을 딱 섞자마자 하면은 이제 반응이 쭉 진행이 됩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리액턴트가, 반응물이 이제 프로덕트로 이제 쭉 점점 이렇게 이제 이쪽 한쪽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얘가 이제 이쪽쯤에 오게 되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 리전에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생성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왕창 갔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생성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생겨서 이제 생성물이 엄청 많고 원래 집어넣었던 반응물들은 조금밖에 없는 상태. 그럼 생성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뒤로 이제 반응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이제 G 값이,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이 이제 제일 최저가 되는 포인트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가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형 상태. 여기가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평형의 이제 그 큰 개념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균일 평형과 불균일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일 평형. 균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균일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화학종이 같은 상에 존재하는 경우, 같은 페이지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체, 액체, 액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수용액 형태를 의미하죠. 혹은 이제 고체. 요 세 가지 상태 중에 이제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종들이 모두 이제 같은 페이지에 존재할 때, 같은 상에 존재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균일 평형이라고 부르고요. 균일 평형.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균일 평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들을 한번 보면은 균일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염산을 집어넣었을 때 염산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될 때, 그러면은 염산 수용액, 그러니까 원래 집어넣은 것도 수용액이고 AQ,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되고 나서 HCl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제 물 속에 들어있는 거죠. 수용액 상태로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전부 다 이제 그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균일 평형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수소 기체와 아이오딘 기체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서 수소와 아이오딘, H와 I가 이렇게 부딪혀서 HI가 될 때 이제 아이오딘과 수소 기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은 또 이제 기체 상태와 기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충돌해서 이제 새로운 기체 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이제 균일 평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균일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고 하면은 불균일 평형은 이제 어떤 이제 평형에 관련된 화학 종들 중에 일부가 다른 페이지로 존재할 때, 다른 페이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는 뭐 고체고 하나는 수용액인 상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제 CaCO3S가 이제 Ca2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보면은 얘는 솔리드잖아요, 그죠? 솔리드. 그러니까 고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AQ 다 이제 수용액 상태죠, 그죠? 수용액 상태가 돼. 그렇기 때문에 고체와 수용액 상태로 이제 서로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불균일 평형, 헤테로지니어스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적 평형상수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평형상수,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 자,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즉 이제 생성물과 반응물들이 비율적으로 평형이 되면은 이제 어떤 비율을 이루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평형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를 보면은 평형상수는 이제 표준 깁스 에너지의 변화로부터 구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A 물질이 A개만큼, B 물질이 이제 B개만큼, B몰만큼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C 물질이 C몰만큼 이제 캐피털 D라는 물질이 이제 D몰만큼 생성되는 이러한 이제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화학 반응에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 현재 주어진 화학 반응에서 이제 현재 깁스 에너지 변화와 현재의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델타 G는 이제 현재의 델타 G입니다. 요 델타 G 낫은 바로 이제 표준 상태. 표준 상태는 뭐라 그랬죠? 표준 상태는 25도씨
1기압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G 넛은 우리가 이제 그냥 화학식을 쓰면은 이제 표에서부터 구해지는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요 이제 Q 값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Q 값이. 자, 여기 있는 이제 Q 값을 우리가 이제 요 Q 값을 이제 리액션 쿼션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반응 지수가 되겠습니다. 반응 지수. 그러니까 이 Q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Q 값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많이 갔는지 아니면은 역반응 쪽으로 많이 가 있는지 반응이 이제 얼마나 진행되었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자, 이 리액션 쿼션트 이제 반응 지수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자, 여기 반응물이 이제 A고 A의 농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이제 A의 농도의 A승, B 농도의 B승 분의 C 농도의 C승 곱하기 D 농도의 B승.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꺽쇠 기호는 농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소문자는 여기 이제 그 반응식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이라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 그래서 그거라는 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Q는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Q는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관계식 하나를 이제 얻어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반응이 평행에 도달했을 때, 자, 반응이 평행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by definition,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의 그 정의상 델타 G 이퀄 0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델타 G 이퀄 0이 되면은 여기가 0이 빵이 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빵이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 로그 K 요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랬죠? 요 델타 G 낫은 우리가 이제 표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표에서 요 델타 G 낫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구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RT 로그 K. 그러니까 즉 이제 요 K 값. 그러니까 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의 Q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때 Q 값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이제 특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 K라고 부르고요. 이 K를 우리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이제 특별히 평형상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 로그 K가 되는데요. 자, 요때 로그는 뭐죠? 이제 얘는 이제 자연 로그란 말이에요. 자연 로그 K를 우리가 이제 로그 10, 그러니까 그 상용 로그로 바꿀 때 어떻게 하죠? 얘는 이제 로그,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시 쓰면은 RTLNK인데 LNK는 뭐예요? RT 로그 밑이 2고 여기 이제 평형상수 K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RT 로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은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K 이렇게 갈라쓸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 값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요 값을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 값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요 로그 10의 2.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요 델타 G 반응식은 상형 로그, 요거 이제 로그 밑이 10인 상형 로그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2.303 RT 로그 K.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렇게 쓰고 나면은 우리가 요 K 값은 평형상수 값은 이제 10의 지수 10의 이제 마이너스 델타 G 반응 넛 오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값을 얘를 이제 양변을 요걸로 나누고 그죠? 양변을 요걸로 나누고 10을 여기 취해 주면은 K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K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구하면은 반응의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그럼 반응의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K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A, B, C, D가 각각 몇 몰 정도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다는, 계산할 수가 있다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 구하기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평형상수 구하기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 화합물들의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미 다 측정이 돼 있습니다. 측정이 돼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다? 순수한 물질의 경우는 순수한 물질은 델타 G 낫이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순수한 산소 기체, 순수한 수소 기체에는 다 이 값이 0이죠. 그죠? 혹은 이제 순수한 요런 이제 수소 이온 만 있을 땐 이 값들이 다 0인데 자, 뭔가가 이렇게 이제 섞여서 화합물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CA2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CA 칼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칼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온에서 그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상태는 오히려 이제 그 0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델타 G 포메이션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가 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책에 요런 예제를 봅시다. 자, 요 예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CaCO3가 이제 CA2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다가 합쳐졌다가 분리가 됐다가 이제 고체가 이제 두 개의 이온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하는 이제 그 요런 이제 리액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그 델타 G 낫은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 차이는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제 생성물 나중 거 빼기 그러니까 이제 A 그러니까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있을 때 항상 델타는 생성물의 어떤 성질 빼기 반응물 그러니까 나중 빼기 처음을 하면은 이제 델타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이제 델타는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생성물의 표준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와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를 해주면은 이제 델타 G 낫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때 이제 델타 G 낫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들 개수가 1이잖아요. 근데 얘도 1이고 얘도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성물의 깁스 표준 생성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테이블에서 요 CA2 플러스의 포메이션 값이랑 요거 값 빼기 요 CaCO3의 이제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를 구해서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빼주면 됩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빼주게 되면은 요 델타 G not 그러니까 25도씨 1기압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 빼기 처음을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요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25도씨 1기압에서 이 반응이 진행된다면은 위 반응이 진행될 때
진행될 때의 자유에너지 변화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47.7kJ이라는 게 나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요식 그러니까 델타 G not equal minus RT log K라는 식에서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눠주고 이제 익스포넨셜을 씌우면은 우리가 이제 K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 G not equal minus RT ln K인데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not equal ln K인데 밑에다 익스포넨셜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익스포넨셜이랑 로그랑 같이 상쇄되고 K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 K 요 평형상수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형상수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자, 25도씨에서 CH3COOH가 이 아세트산이죠, 그죠? 얘는 이제 아세트산. 이 아세트산이 아세트산 이온이랑 아세트산 이온과 이제 이 H 플러스로 분해가 될 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뒷장에서 배우겠지만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산입니다. 약산. 얘네들은 이제 약산이고요. 약산은 이제 그 전체 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다 분리가 되지 않고요. 약산은 이제 전체가 다 분리가 되지 않고 일부분만 H 플러스를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약산인데요. 뭐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해보면은 자, 델타 G not은 마이너스 RT 로그 K 인데 결국에는 K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쓸 수가 있다는 거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죠? K 이꼴 뭐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제 K 이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델타 G 오버 RT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델타 G not부터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표에서 이제 요것과 요것과 요 세 개의 이제 그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값을 각각 얻어와서 표에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CH3CO- CH3COOH 그다음 H 플러스의 값들이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 요거 그러니까 생성물들의 생성 자유에너지를 계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369.3 kJ/mol 더하기 얘는 이제 순수한 물질은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0 빼기 요 이제 아세트산 마이너스 396.5 kJ/mol. 자, 요거를 하면은 자, 요 계산을 하면은 요 델타 G not은 여기 왜 마이너스라 돼? 이제 플러스 27.2 kJ per 몰을 그러니까 27 그러니까 per 몰은 필요 없죠. 지금 여기서 이제 1몰씩 반응한다고 쳤을 때 네. 이렇게 27.2 kJ이라는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K에다가 이제 요 델타 G not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27.2 kJ/mol을 집어넣으면은 위에 요거를 이제 그 기체 상수 8.314를 집어넣고 쭉 계산해 보면은 요 위에 있는 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4.77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4.77승은 이제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값이 결국에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평형상수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요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이 숫자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응 지수, 그러니까 이제 Q 값, Q 이꼴 A의 A승,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케미컬 D 농도의 이제 D승. 자, 이렇게 반응 지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K가 그러니까 Q 이꼴 K일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생성물이 더 생기거나 이제 반응물이 더 생기거나, 그러니까 반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을 때 이제 Q 값이 바로 이제 이 K 값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Q 값이 K보다 크다. 그러니까 특정 요 K 값일 때, 요거를 계산했을 때, 요 값을 계산했을 때,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K면은 이제 반응이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성물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반응물이 역반응이 더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그 도미넌트,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더 우세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Q 값이 K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Q가 K보다 크다라는 거는 분자가 원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Q 값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분자가 좀 작아지고 얘가 다시 커져야지. 그러니까 Q가 K보다 큰데 이제 Q가 다시 K로 이제 수렴하려면은 분자가 줄어들고 분모가 약간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인즉슨 바로 이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야 되니까 이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Q가 K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자가 여기 있는 것들이 분자에 있는 것들이 작고, 그죠?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올리고 이제 분모 있는 거를 좀 내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Q 값이 작다는 거는 Q 값이 이제 K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Q 값이 이제 K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Q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Q가 커지려면은 얘가 분자가 커져야 되고 분모가 작아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은 Q 값이랑 이제 K 값이 똑같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형 상태.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딱 그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그 주어진 시간에서 이제 그 A와 B와 C와 D의 농도를 딱 측정을 하면은,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Q 값을 계산한 다음에요. 그 Q 값이랑 이제 평형상수랑 비교를 해봐서 Q가 크면은 이제 역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Q가 작으면은 이제 정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예제 14.1을 잠깐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420도에서 수소 기체와 아이오다인 기체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2HI가 생겼는데요. 자, 요거의 이제 평형상수가 54다라고 하면은, 자,
평형상수가 54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순간에, 특정 순간에 이제 그 각각 화학종의 농도가 4.25 곱하기 10의 3승몰, 그 다음에 3.97 곱하기 10의 1승몰, 그 다음에 이제 9.83 곱하기 10의 2승몰일 때 이제 반응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자, 그래서 반응 지수를 구해보면은 Q 값은 이제 반응물 분의 생성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를 잘 보면은 이제 여기 H 앞에 1이고 I 앞에 1이고 여기 HI 앞에 2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 여기 제곱. 그죠? 네, 2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Q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그 4.25 곱하기 10의 3승분의 이제 3.97 곱하기 10의 1승분의 이제 9.83 곱하기 10의 제곱의 제곱. 그죠? 그러니까 요 H의 농도, I의 농도, 그 다음에 이제 HI의 농도를 각각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요. 계산을 하면은 이제 Q 값을 계산해 보면 5.7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73은 K 값 54보다 작잖아요. 그죠? 54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Q 값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데 Q 값이 K로 수렴하려면은 Q 값이 커져야 되겠죠. 그죠? 네. Q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시프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가 커지려면은 얘가 커지고 얘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져야지 Q가 커질 거기 때문에 분자가 커지는 방향, 즉 HI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형상수와 이제 그 반응 지수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네. 사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평형상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일단 완결된 반응식을 씁니다. 완결된 반응식을 쓰고 생성물은 분자에, 반응물은 분모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 텀들은 전부 다 이제 농도항이라는 농도. 그러니까 요 꺽쇠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A의 몰 농도를 의미합니다. A의 몰 농도. 자, 그리고 이제 화학종의 개수는 농도항의 지수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K 값을 쓸 때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외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은 금방 쓸 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자, 이 반응식에서 A가 A몰 반응하고, B가 B몰 반응하고, C가 C몰 반응하고, 이제 D가 D몰 반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수용액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죠? 전부 다 수용액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 K를 쓰면은 자, 반응물들이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분모로. 그러니까 이제 A 농도의 A승, B 농도의 B승 분의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 그래서 이렇게 평형상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써지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요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탄산칼슘이죠. 그죠?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이 이제 칼슘 이온이랑 요건 이제 탄산이온이죠. 그죠? 탄산이온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 자, 요거는 우리가
표현 상수를 쓸 때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CaCO3 분의 Ca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고체잖아요, 그죠? 고체. 그러니까 순수한 고체니까 얘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애는 이제 제외가 되고요. K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Ca2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CO3 2 마이너스의 농도. 왜냐하면 그냥 이제 얘는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농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고체 그 자체로 이제 그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농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이제 1이라고 가정한다. 1이라고 이제 간주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1이라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 계산할 때 이제 1로 이제 고체일 경우에는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탄산칼슘이 CaO 산화칼슘과 이렇게 이제 CO2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뭐 가스거나 이제 수용액 상태에 있으면은 가스이거나 수용액 상태에 있으면은 요거가 전부 다 나타나야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잘 보시면 얘도 고체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K가스 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의 1 요거에 해당하는 텀도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하고 CO2의 농도만 여기 이제 분자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는 이제 CO2의 농도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액션의 경우, 요런 리액션이 있을 때에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요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고체잖아요. 그죠? 고체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이제 1로 간주가 되고 위에 있는 것들 기체 얘네들은 전부 다 기체니까 NH3의 농도의 제곱 CO2의 농도, H2O의 농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제 밑에가 그냥 1이니까 이제 요렇게 평형상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고요. 이제 그 또 다른 예시를 또 한번 보면은 자 요것들은 이제 얘도 수용액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를 쓰면은 CH3COOH의 농도 분의 CH3CO-의 농도 곱하기 H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여기서는 생성물이 고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침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침전. 그래서 침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가 K를 쓰면은 그러니까 반응물 분의 생성물 NH4Cl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이제 그냥 이제 1이라는 거. 얘가 그냥 이제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체니까 왜냐? 고체니까 이제 고체이므로 그냥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반응하는 경우에는 기체의 농도 사실은 요거 이제 기체 A가 이제 기체라고 해봐요. 기체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 농도를 얘기할 때 몰 농도가 이제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분의 몰 농도가 뭘로 치환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이상기체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PV는 nRT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어진 온도에서 이제 V분의 N은 어떻게? RT분의 P. 즉 주어진 온도에서 온도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농도는 기체의 농도는 우리가 압력으로 치환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요렇게 써져 있는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기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평형상수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요 평형상수를 우리가 이제 부분 압력을 이용을 해서 부분 압력항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압력으로 써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예제가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시간이 49분이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5시가 되면은 다시 이제 그 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자, 앞서서 그래서 이제 기체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체 반응의 경우에는 자, 농도, 기체에서 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V분의 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압력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V분의 N은 바로 이제 압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압력 텀으로 바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도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분 압력으로 고쳤으면은 H2 수소의 압력분의 수소의 압력, 아이오딘의 압력분의 이제 HI의 압력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이제 압력으로 나타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밑에 K, P가 이제 프레셔죠, 그죠? 네, 프레셔. KP가 붙어 있는데 이 K와 KP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몰농도 이꼴 방금 제가 다 얘기했죠, 그죠? 몰농도 이꼴 RT분의 P이기 때문에 즉 그냥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농도를 전부 다 RT분의 P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은 사실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그 RT분의 P가 상수인데 여기 이제 그 지수 얘네들이 남잖아요. 그죠? 남기 때문에 요 압력의 텀으로 나오고 이제 여기 RT분의 1에 이제 C 더하기 D 빼기 A 빼기 B 승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진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바꿔 쓰자면은 이렇게 이제 압력으로 나타냈을 때는 농도로 나타냈을 때의 평형상수 곱하기 이제 그 RT의 이제 델타 N 몰수 변화. 그러니까 몰수 변화니까 나중 거 빼기 이제 처음 거. 그러니까 나중 거 생성물들의 몰수 합 빼기 반응물들의 몰수 합.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네, 뭐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일반화 그 강의 영상은 다 이제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그 지난주 거도 제가 올렸던 것 같은데 올렸죠? 네. 그래서 혹시 안 보이면은 뭐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는 다시 얘기했지만 이제 13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중간고사에는 안 들어가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수업을 할 때 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제 뭐 대학 공부의 많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지만은 이제 수업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좀 강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고 이제 혼자 독학을 하면은 뭐 독학을 무조건 혼자 열심히 해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교수님이 그 강조해준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일단 넘어가고, 네.
뭐 KP를 구해보자 뭐 굳이 뭐. 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우선 이제 평형 계산, 이제 실제로 이제 평형을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평형상수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A랑 B랑 섞었는데 A랑 B랑 섞으면은 그러니까 A랑 B가 섞여서 이제 C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A랑 B를 이제 섞으면은 C가 과연 얼마나 생길까? 나중에 이제 반응이 다 진행되고 나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평형 계산, 평형상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98K에서 탄산칼슘을 물에 녹여서 탄산칼슘이 그 탄산과 그러니까 이제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쪼개집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이제 4.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자, 이거라면은 CA2 플러스 이온과 CO3 2 마이너스 이온의 이제 평형 농도를 구해보자. 자, 요 이제 그 반응의 평형상수를 쓰면은 평형상수의 식이 어떻게 되죠? K 이퀄 원래는 CaCO3 분의 CA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인데 이제 요게 1이니까 얘를 지우고 결국 남는 거는 다시 씁시다. 남는 거는 CA2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CO3 2 마이너스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 결국에는 이제 CaCO3를 녹이면은 일부분이 이것들 중에 일부가 요렇게 이제 쪼개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것들의 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농도의 곱하기가 결국에는 뭐다? 4.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요 탄산칼슘을 물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딱 넣자마자는 CA2 플러스도 물속에 없고 CO3 2 마이너스도 물속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없고 얘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얘랑 얘가 이렇게 이제 쪼개지면은 CaCO3가 이제 쪼개지면은 요 CaCO3 한 개가 쪼개질 때 CA2 플러스가 그러니까 얘가 X개 없어지면은 X몰 없어지면 얘가 X몰 생기고 얘도 X몰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딱 집어넣고 한참 있다가 CA2 플러스가 X몰 생기고 CO3 2 마이너스도 X몰 이렇게 생겼을 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얼마일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도달한 후에 이제 요 칼슘 이온의 농도가 X몰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얘가 X개만큼 생기고 얘가 X개만큼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x의 제곱이 이꼴 x제곱이 4.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그 x를 구하려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은 6.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를 알면은 내가 이제 요 탄산칼슘이 원래는 이제 물에 거의 안 녹는 애지만은 이 탄산칼슘 덩어리를 물에 넣으면은 거의 안 녹지만 아주 일부분 녹아 나온다는 거죠. 아주 일부분. 얼마만큼? 여기 있는 이제 그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만큼 녹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세트산 수용액에서 이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아세트산 수용액인데 이제 조금 줄여서 쓰면은 아세트산을 이제 ACH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줄여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AC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아세트산 음이온 더하기 수소 양이온.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쓰게 되고요. 자, 이 반응의 평형 상수가 이제 이렇게 된다. 즉 이제 K 이꼴 아세트산 그러니까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붙어 있는 아세트산의 형태로 있는 것 분해 그러니까 요거의 평형 상수를 써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분모로 가고 얘랑 얘가 이제 분자로 가는 거죠. AC의 마이너스의 농도, H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형 상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요게 1.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즉 내가 이제 물에다가 순수한 물에다가 아세트산을 딱 넣었단 말이야. 딱 넣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데 딱 넣은 순간에는 AC-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나중을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얘가 이제 얘 하나도 없고 얘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얘가 이제 초기 농도가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초기 농도가 0.1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넣자마자는 얘가 0.1몰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분리될 애들은 다 분리되고 그러니까 이제 분리되는 거의 개수와 다시 합치는 거의 개수가 속도가 똑같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부분 x만큼 쪼개졌다고 생각하면은 x만큼 쪼개지고 났으니까 얘 몰수는 0.1 빼기 x 몰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얘네들은 이제 없다가 생기겠죠. 그죠? x 몰만큼 얘도 x 몰만큼 생성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 즉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k는 뭐다? k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1 빼기 x 분의 x 곱하기 x 즉 0.1 빼기 x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은 평형 이 값이 즉 평형상수 1.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잘 보면은 요 오른쪽 식을 잘 보면은 얘가 뭐예요? 결국에는 얘를 이제 밑에 분모를 오른쪽으로 올리면은 x제곱 이꼴 1.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0.1 빼기 x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쪽으로 넘기면은 x제곱 빼기 얘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kx 플러스 kx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얘 1로 넘기면은 플러스 kx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 k 이꼴 0 자, 이렇게 되는 즉 요게 뭐예요? 요거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냥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죠?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네들은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x가 얼마다. x가 얼마다.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해 공식 여러분들 아직 안 까먹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밑에 풀이에는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은 결국에 이제 초기 농도가 있고 맨 처음에는 얘랑 얘가 없단 말이에요. 얘랑 얘가 없는데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x 개만큼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x 몰만큼 깨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줄어들고 0.1 빼기 x만큼 얘는 이제 x만큼 늘고 얘도 x만큼 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쓰고 요 이제 이 식을 풀면 어떻게? 근해 공식에 넣어서 이거를 풀면은 이제 요렇게 H 플러스의 농도
혹은 이제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대부분의 공학용 계산기에는 근해 공식을 푸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공학용 계산기 그 메이커랑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매뉴얼을 검색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까지 그러니까 이제 근해 공식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예제를 잠깐 살펴. 그 다음에 있는 예제는 이제 화학종의 평형 농도를 이용을 해서 화학종들의 평형 농도를 사용해서 이제 평형상수를 이제 구해 보겠다.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평형상수에 기반을 해서 농도를 구했죠. 평형이 됐을 때의 농도를. 이번에는 평형이 됐을 때의 농도를 바탕으로 이제 평형상수를 다시 이제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5도에서 각 화학종들의 초기 농도가 0.005, 그러니까 이 H2의 농도가 0.005, I2의 농도가 0.0125, 그 다음에 HI의 농도가 0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H2 플러스 I2, 2HI가 있는데 처음에 얘가 0.005만큼 있고 얘가 이제 0.0125가 있고 얘는 당연히 하나도 없죠. 그죠? 맨 처음에 반응시키기 전이니까. 그러면 반응이 되고 나면은 이제 반응이 되고 났더니 얘의 농도가 이만큼 줄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X개만큼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X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0.00478개 몰만큼 반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인데 나중을 생각하면은 0.0125 빼기 0.00478. 얘도 그만큼 빠지겠죠. 0.005 빼기 0.00478.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HI는 얼마나 생겨나요? 여기가 지금 1대 1대 2니까 얘는 2배만큼 생기겠죠. 0.00478 곱하기 2몰만큼 이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 농도를 우리가 쭉 계산해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0.00022. 그다음에 요거는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 요걸 계산하면은 0.00772가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하면은 0.0002가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은 0.00956몰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요 값들을 우리가 이제 요 K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제 요거를 여기 위에 HI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제 5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14.8을 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푸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산염기 챕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산염기 챕터에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걸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금 쓰는 거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이제 HCN 시아나산의 이제 그 산염기 평형 반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0.25몰의 HCN 수용액 중에서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10의 5승몰이다. 10의 5승몰이라면은 이제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해보자. 네. 자, 지금 이제 그 평형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얘네들의 그러니까 이제 HCN 마찬가지로 이제 HCN이 있는데 얘가 이제 H2O 랑 반응해서 H3O 플러스와 이제 CN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얘는 잘 보면은 여기 이제 리퀴드잖아요. L 리퀴드. 리퀴드니까 얘는 평형상수 표현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식을 쓰면은 어떻게? HCN의 농도 분의 H3O 플러스의 농도 그 다음에 CN 마이너스의 농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지금 이제 0.25몰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0.25몰이라고 얘가 이제 0.25몰이고 봤더니 H3O 플러스가 이제 10의 5승몰이란 말이에요. 5승몰인데 그럼 CN 마이너스만 알면은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CN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요 식에서 잘 보면은 CN 마이너스가 나올 구멍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 이제 HCN이 쪼개져서 CN 마이너스가 생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쪼개지는 걸 보면은 얘가 이제 한 개가 쪼개져서 요거 하나가 생기니까 여기에도 10의 5승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4.0 곱하기 10의 10승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예제 14.9를 보면은 자, NH3 수용액 0.1몰의 NH3 수용액에서는 이 NH3와 물이 반응해서 얘가 이제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는 이제 반응이 이제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온화도가 0.0134이다.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얘가 즉 이제 얼마나 이온이 됐느냐. 그러니까 NH3의 농도분의 NH4 플러스의 농도가 0.0134다. 그러니까 NH3에 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준 NH3분에 처음에 넣어준 NH3에서 요만큼이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NH3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제 평형 계산이나 뒤에 나오는 산염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계산을 할 때에는 그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반응식을 써놓고 일단은 이렇게 반응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그 다음에 나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죠? 처음에 0.1이 있었고, 얘는 이제 리퀴드니까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얘는 용매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돼? NH4와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원래 빵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었죠. 그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근데 이온화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0.10에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를 1이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거에서 1 빼기
0.0134만큼 얘가 이제 쪼개진다는 거죠.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0.1몰의 중에서 0.0134만큼의 비율이 이제 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0.00134몰만큼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겨난 게 0.00134몰, 여기도 0.00134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얼마? 얘는 0.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얘는 0.0987몰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K 값은 어떻게? 0.0987 그렇죠. 몰 분의 0.00134몰 곱하기 0.00134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밑에 있는 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이제 딱 쓰고 계산을 하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훨씬 이제 계산하기가 좋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늘 어디까지 여기 르샤틀리에 법칙까지만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럼 이제 화학 평형에 일단 한번 도달을 했는데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외부의 조건을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외부 조건을 변화시키면은 평형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평형이 이동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생성물과 반응물이 뭐 적당한 비율로 어떤 임의의 비율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져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내가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주면은 생성물이 더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응물이 더 생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근데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원리인데요. 르샤틀리의 요걸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네. 르샤틀리의 원리는 주어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평형이 깨지면서 해당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하여 평형이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화학 변화는 그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다시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어떤 케미컬 리액션들은 이제 그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얘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예시를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압력의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기체가 그러니까 이제 고체나 액체는 이제 기압이 변하더라도 이제 뭐 큰 어떤 이제 그 영향이 없죠. 근데 기체가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기체는 이제 압력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기체는 이제 압력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체가 관련돼 있을 때에는 압력이 증가하면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기체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꽉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 압력이 증가했죠. 그죠? 그럼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외부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외부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평형이.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PV는 nRT니까 몰수가 감소하면은 압력도 같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이제 평형이 성립한다. 그럼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부피가 커지거나 해서 이제 압력이 감소하면은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 후에 다시 평형이 성립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런 화학 평형의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성물은 2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진행되면은 두 개가 한 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역반응의 경우에는 1몰짜리가 2몰로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증가시켜 주면은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더 일어나서 이제 얘네들은 감소하고 C가 더 만들어진 후 평형이 성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압력이 감소하면은 지금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외부의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역반응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용기 내부의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더 진행된 후에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퀄리브리엄, 그 이제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이제 2몰이 반응했다가 1몰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잖아요, 그죠? 혹은 이제 1몰에서 2몰로 가는 경우인데,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은 정반응이 더 일어나서, 그러니까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몰수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죠? 압력도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된 후 다시 평형이 이루어지고, 압력이 감소하면 역반응이 더 일어나서 오히려 이제 몰수가,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고 이제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번 예제의 경우에는 H2와 I2가 반응해서 2HI가 되는 경우에는 반응물의 몰수와 생성물의 몰수가 동일함으로써 압력이 변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뭐 늘어나든 줄어들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정반응이 더 가든 역반응이 더 가든 이제 그 내부의 압력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이동을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농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K 이퀄 A 뭐 이렇게 이제 B 이렇게 이제 C 이렇게 농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계속 봤던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내가 B를 더 집어넣었다. B를 더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요거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죠? 분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Q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Q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다시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거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진행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생성물인 C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얘를 만약에 내가 더 집어넣었다. 얘를 더 집어넣으면은 C의 양이 늘어나면은 얘가 많으니까 얘가 늘어난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얘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즉 어떻게 역반응이 이제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생성물인 C를 제거해서 얘를 이제 없애면은 원래 이제 얘가 어느 정도 A, B와 C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C가 줄어드니까 얘가 생겨나는 방향으로 이제 더 이제 정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예시를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은 농도가 증가하면은 그 증가된 L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계속 얘기하지만은 변화가 생기면은 걔를 상쇄하는 쪽으로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리액턴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를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얘가 이렇게 가면은 열이 난다고 생각해 봐요. 발열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얘가 이제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부의 온도를 내가 이제 얘가 이제 그런 외부 온도를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은 외부 온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외부에서 열을 뭐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외부에 뭐 얼음을 이렇게 놓든지 간에 하여튼 외부에 열을 낮춰주게 되면은 그 외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 낮아진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시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다시 온도를 끌어올리려면은 어떻게? 만약에 발열 반응이라면은 정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반대로 얘가 흡열 반응이다. 얘가 이제 흡열 반응이다. 델타 H가 0보다 큰 흡열이라고 치면은 내가 외부의 온도를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 온도를 낮춰주면은 걔를 상쇄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열을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역반응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죠. 역반응. 역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이제 당연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외부에 어떤 이제 그 온도를 올려줬다고 생각해봐. 임의로 이제 외부의 온도를 올렸는데 외부 온도를 올렸는데 외부의 온도를 조금 올려줬더니 발열 반응이 계속 더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열을 외부 온도를 올렸더니 열을 내놓는 반응이 더 진행되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을 조금 올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열 반응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온도가 끊임없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이제 스테이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열이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걔를 상쇄하는 방향, 즉 흡열 반응으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면 흡열 반응 쪽으로 이제 반응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온도가 감소하면은 외부 온도가 감소하면은 걔를 상쇄하기 위해서 발열 반응인 쪽으로. 그러니까 정반응이 흡열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역반응은 발열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정반응이 발열이면은 역반응은 흡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어쨌든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외우려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 원칙은 외부의 어떤 요인이 변화가 되면은 그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리액션이 진행된다. 그것만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 반응 속도를 다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여튼 시간 맞춰서 네,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은 네, 한번 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시험에 관해서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질문하시지요. 네.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뭐 알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 수용액은 그냥 이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그 녹아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거기를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죠.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소 기체도 이제 0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소 수용액은 이제 워낙 이제 그 산염기 반응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용액일 때의 수소의 상태는 이제 거기를 이제 0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소가 이제 수소 수용액은 그러니까 이제 수소 이온 수용액은 H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2와 H 플러스는 사실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와 이온은 엄연히 다른 상태, 다른 물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2의 경우, H2 분자의 경우에는 가스 스테이트가 순수한 물질인 거고요. H 플러스는 상온에서 25도씨 일기압에서 물에 녹아 있을 때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이제 그 수용액일 때는 이제 그때를 이제 H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수용액 상태를 이제 0으로 잡는 겁니다. 대답이 되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질문 있으면은 이루리에서 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봅시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